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동해 망상 1지구 사업을 둘러싸고 법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 시행자 직위를 박탈당한 업체는 4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주장하며 동해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 망상 1지구를 국제관광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은 지난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사업 시행자가 3번이나 바뀌었고 지난 7월에는 사업 시행자로 대명건설이 새롭게 선정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업 시행자였던 동해 ECT가 사업자 지위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동해 ECT가 제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동해 ECT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해시와 동해 ECT 간의 소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해 ECT는 동해시장을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동해시장이 도시계획의 의회 상정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거부행위 때문에 사업 지연이 됐던 거죠. 사업자 지정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에 대해 동해시는 소장을 검토한 뒤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 ECT의 법적 다툼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한편 새 사업자와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 시행자가 수립했던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개발 계획에서 벗어나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사업 계획을 새로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개발 계획의 변경 절차가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정선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가동되지 않는 유령업체나 일감 몰아주기, 대가성 금전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정선군 남면 증산 농공단지. 정선군 현황 자료에 올해 기준 31개 업체 150명 이상이 고용된 곳인데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인적은 없어 정막만 가득합니다. 대부분 출입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명패만 있고 실제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냥 분기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최근 정선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상당수 유령업체가 의심되는데 군에서 일감을 몰아주고 정작 농공단지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를 갖다 놓는 것은 뭔가 자기네 어떤 그 계약 간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문을 넣는지 이런 것도 확인 좀 해보셔야지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계약 체결된 데다 5천만 원, 6천만 원, 1억짜리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정선군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농공단지 활성화까지 논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생각하시는 정도의 그 정도의 활성화가 돼야지만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랑 저희가 계약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때 사항이랑은 좀 괴리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명목상 지역 내에 있어야 관급공사 참여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시민단체가 감사원 등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수의계약 대가로 금전이 오갔다는 진술을 확보해 군청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됐습니다. 돈 흐름을 알면 다 알죠, 그걸. 특히 여기에 몇십억씩 수주한 사람들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간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선군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 수의계약 관련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 대질신문,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강원도에 내려진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제부터 오늘까지 누적 적설량은 홍천 서석이 20cm를 넘었고 강원 내륙과 산지 대부분이 10cm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분쯤 횡성에 축사가 무너져 70대 남성이 숨지고 도내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이틀 동안 18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오는 2027년까지 제2카지노를 조성합니다. 강원랜드는 오늘 제217차 이사회에서 2027년까지 모두 1,796억 원을 투자해 강원랜드 메인타워 옛 테마파크 지하 1, 2층과 지상층에 16,161제곱미터 규모의 제2카지노를 조성하는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 계획은 지난 9월에 있었던 문체부의 카지노업 변경 허가 승인에 따른 것입니다. 강원랜드는 제2카지노가 마련되면 2028년부터 10년간 순이익이 1조 원가량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속초 영랑호 부교의 존치 여부를 놓고 속초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년 살림살이 예산안을 결정하는 정례회 자리에서 속초시가 철거 예산 반영안을 그대로 올리자 의회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영랑호 부교 문제에 대한 속초시 의회의 지적은 의장의 개회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상황에 대하여는 속초시에서는 속초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대표 기관인 속초시의회에 공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법원의 철거 결정 과정에서 민선 8기 속초시가 안일한 대응을 해왔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조정 수용 당시 조정안 수용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지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는 예정대로 부교 철거 예산을 안건에 올렸습니다. 기준가액은 22억 300만 원, 사업비는 5억 2,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신선익 의원이 예산 삭제를 요구했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철거 예산은 빠진 채 수정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신 의원은 판단의 최종 승인권은 법원이 아닌 시의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당해 자치단체 의회의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근본 부교에 대한 집행기관의 철거 결정은 그 과정에서 대의 기관이자 최종 승인권자인 시의회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부교 설치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던 환경단체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참담하네요. 이게 지금 속초시가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영랑호 부교 철거 예산 문제는 다음 달 3일 관광과 본예산 제안 설명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돈을 끌어모으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또 터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이 지난번 라오스에 이어 이번에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4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피해자가 84명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인도. 흰 옷을 입은 20대 남성이 서성거립니다. 또 다른 남성이 흰 봉지를 건넵니다. 그러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 제 갈 길을 갑니다. 흰 봉지에 들어있던 건 투자 리딩방에서 끌어모은 투자금 4,400만 원. 돈을 건네받은 남성은 투자 리딩방 사기단의 자금 전달책이었고 이 돈을 금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행각에 가담한 일당 3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와 앱 등을 만들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홍보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그룹 채팅방으로 초대해 투자 전문가 행세와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피해자 유인팀, 대포통장 모집팀, 자금 세탁팀,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한 조직범죄였습니다.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캡처해서 올려주고 막 같이 공유를 하니까는 그 피해자들이 그거 보고 자기도 같이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9개월간 피해자는 84명, 편취 금액은 45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50대 총책과 자금 세탁책 등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2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34억여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강원도에 접수된 투자 리딩방 피해 건수만 89건, 피해액은 79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양양군수의 성비위 의혹과 금품 수수, 인사 비리서를 이유로 청구된 주민 소환 투표 서명 인원이 4,600여 명을 기록하며 끝났습니다. 미래양양 시민연대는 지난달 15일부터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서명 활동을 시작해 40일 동안 양양 주민 4,6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주민 소환 투표 실시 충족 기준인 3,771명보다 900명가량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 시민연대는 서명 활동 수임자가 100명에 달하고 서명 인원도 예상을 초과함에 따라 자체 보정 작업을 거쳐 다음 달 초 서명부를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평가에서 강릉문화원의 강릉 대도부관화 미디어아트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강릉 대도부관화는 종합평점 92.1점으로 전국 7개 참여 지자체 가운데 1위로 최우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에도 92.3점으로 8개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5일에서 27일까지 진행된 올해 행사는 빛으로 만나는 유토피아를 주제로 율곡이와 교산허균의 이상향을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했고 18만 명가량의 관람객이 찾아 약 225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강릉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강릉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까지 다다르면서 경영난으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할 위기에 놓인 강릉의료원에 지역 응급환자 진료기능 유지 명목으로 재난관리기금 2억 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방의료원의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손자에게 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번 사건이 반인륜적 범죄인데다 살해 수법이 잔인하고 살해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다니며 길을 지나던 행인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며 27살 정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강릉시 강동면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등 할머니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 한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은 교제하던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현역 군장교 38살 양광준을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시신이 강 위로 떠오를 것을 우려해 유기 현장으로 돌아가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까지 세우고 살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전자칠판 보급 사업 예산 187억 원 가운데 14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1, 고1학년 등 4개 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학년에 학급당 전자칠판을 한 대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 38억 4천만 원만 의결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보급 학년이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올해 을지연습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강원도로부터 받은 시상금을 기부했습니다. 이번에 기부한 시상금은 200만 원 상당의 강원 상품권이며 삼척시는 저소득층을 돕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8월 을지연습을 통해 사전 교육과 훈련 정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뽑혔습니다.
동해시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뒤 각종 혜택을 제공할 기업 4곳을 인증했습니다. 동해시는 신용 상태와 기술 품질 수준, 성장성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신일 스티로폼과 미담, ST와 KM 등 4곳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추천과 저금리의 이자 등이 지원되며 해외 수출 시장 판로 확대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속초시가 오늘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이번 용역은 속초시에서 처음으로 경관계획을 마련하고 광역교통 여건 변화와 도시 성장을 반영한 비전을 위해 진행됐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과 디자인 개선안이 제시됐습니다. 속초시는 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